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첫째, 중앙정부가 했던 부분의 한계입니다만은 우리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성이 아직도 많이 미흡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할자치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방사무 자체도 지금 원처리권자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20%밖에 되지 않고, 우리 지방세, 아까 염 시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 그래서 이른바 이할자치. 그래서 아직 권한과 자율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면에서 볼 때 책임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체제 면에서 볼 때도 아시다시피 지난 갑오경장 이후에 그 체제가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행정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체제는 그대로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도 자치 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지방자치의 발전이 국가 발전, 나아가서 국민 행복으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 방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확하게 워딩을 한 번 더 좀 같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방자치가 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고, 또 국가 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 구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 정부의 지방정책 기본 패러다임은 지방이 주도하고 이제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으로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 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뜻과도 상통하는 내용으로 우리 지방자치 발전의 큰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그 국정과제를 여러분들 발표를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국정과제에 우리 지방자치 분야의 국정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타이틀 하에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인데, 그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울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적극 추진, 또 특행기관 정비라든지 자치경찰제의 도입, 우리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들이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생산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의회라든지 또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이런 과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재정 분야는 별도의 항목으로 독립을 시켜서 지방재정 확충, 또 아울러서 이제 건전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내용이 국정과제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 지방에서 이제 관심 갖는 부분이 이 지방분권, 또 행정체제 개편, 아울러 군행 발전,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투 트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이라는 내용, 지방자치의 내용과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옷 그릇에 관한 이 제도와 토대에 관한 업무를 저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맡고, 지역발전, 균형발전, 이건 이제 결과의 문제고 또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문제죠. 이 부분은 지역발전위원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역할이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 지방으로 봐서는 두 위원회가 양대 축을 통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큰 방향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상황, 아까 한계와 문제점도 이야기했고 또 박근혜 정부의 지방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큰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기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한번 되돌아보고 그야말로 이제 새롭게 우리 지방자치의 틀을 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바로 오늘날이지 않느냐 이러한 인식을 갖고 첫 번째는 이제 지방 분권을 강화를 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일 시대까지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행정 체제를 구축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지역 주민이 행복해하는 자치, 또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하는 자치를 이루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비전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 주민이라 정하고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편익 정진, 그 다음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과제가 우리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전체 20개 과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안에 나와 있는 의무 과제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 한번 대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분권 기조를 강하게 이제 확립하고 실천하는 파트입니다. 중심은 이제 사무 수행 체계를 혁신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만은 첫 번째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구분 체계부터 명확하게 정비를 하고 중앙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별행정기관을 정비를 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과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자치 기반을 확충하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그 다음에 지방선거제도 개선, 의회 활성화,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는 제도를 또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력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과제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 주민 입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민 중심의 이제 생활자치, 근린자치를 실현하는 과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을 하고 또 읍면동 가장 기초단위의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과제, 지자체 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서 주민 편익을 향상시키는 문제, 주민 직접 참여제도 강화, 또 소규모 읍면동 통합하는 이런 과제들이 우리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군의 지위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또 100만, 50만에 대해서 특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또 도지위 문제, 시군구 통합 이런 행정체제에 관한 것들이 별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해야 될 과제가 20개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6대 핵심 추진 과제하고 미래 발전 방안 제시 과제입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과제를 20개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선정의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지방자치의 외적 성장을 가하면서 아울러 이제 내적 성숙을 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개 과제 중에서도 이제 시기별로 1년 내에 시행해야 될 과제, 또 박근혜 정부 5년 내에 시행해야 될 과제, 시행은 안 되지만 미래 발전 방안을 제시해야 될 과제로 나누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6대 핵심 추진 과제는 박근혜 정부 5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대 핵심 과제와 미래 발전 방안 제시 과제는 뒤에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체계 정비와 중앙권의 지방 이양입니다. 아까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사무 자체가 지금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번에 제로 베이스에서 국가가 해야 될 사무, 지방이 해야 될 사무를 먼저 좀 기준을 갖고 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전체 사무가
한 24,000여 건 된다고 합니다만 그 중에 원처리권자 기준에서는 20%가 지방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40%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올린다는 목표하에 사무에 대해서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지방 재정 확충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세원을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 소비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자 소득세라든지 소비세, 부가가치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같이 공동으로 세원을 하는 공동세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방의 재정 확충을 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교부세 제도라든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도 재조정을 해서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는 제대로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또 지방에 많은 부담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로 다시 환원시키는 이런 부분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과 더불어서 이제 지방이 해야 될 것은 지방 재정을 우리 스스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도 아울러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충청도 와서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섯 번째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지금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자치구를 이제 행정구로 전환하는 문제하고 또 자치구가 아주 작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구라든지 뭐 각 시의 동구들 이런 과소구를 통폐합하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개편 방안일까라는 논의 속에서 앞으로 개편 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개편 방안이 마련되면은 구군의 구정협의회를 설치하거나 또 시의원을 정원을 한다든지 또는 구청장에 제한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어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의 도입입니다. 가장 기초 단위의 주민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자치회죠. 그래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위해 일단은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시범 실시 기간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에 맞는 어떤 바람직한 방안 또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만 또 그 유행을 일률적으로 할지 좀 다양하게 할지 하는 등등을 좀 분석을 해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의 모델을 개발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래발전 방안에 대한 제시과제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연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 다양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우리 시장 군수 의회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시의 규모가 다르고 또 군의 규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진국처럼 꼭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것이 시장 군수뿐만 아니고 뭐 의회 의장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관 구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표준 모형이 어떤 것이 될까라는 것을 좀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개발을 해서 제시를 하고 그러한 모델에 따라서는 각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도하고 시군 간에도 업무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과 업무 자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장기적으로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도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편 방안도 아울러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운영 계획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장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이 지방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공감 자치를 우리가 좀 모범을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자치 현장에 대한 순회 정책 토론회 또는 자치 현장 토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를 전체 순방을 하면서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또 우리 위원회 내에 지방자치발전 주민제안센터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아이디어와 개선 과제가 있으면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각종 공청회, 워크숍 등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개편안 또 홍보를 할 뿐더러 또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또는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우리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앞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비전, 목표, 추진 전략, 과제에 관한 개편 내용까지 다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특별법 시행이 아까 5월 28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5월 20일, 5월 달까지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회와 대통령께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계획은 그야말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마스터 플랜,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별법에 우리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한 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입니다만 단순히 자문에 머무르지 않고 지방자치발전위가 아까 수립한 종합계획에 대해서 스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방자치발전 이 과제들이 단순히 한 위원회, 정부가 해야 될 과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국회, 정당, 중앙부처, 우리 시도, 또 언론기관, 학계 모든 부분이 같이 관심을 갖고 또 논의를 해야 될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관련 이 단체들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또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과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법률로 만들거나 새로 만들거나 개정을 해야만이 제도가 시행을 됩니다. 그래서 국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마지막 쪽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지방자치발전 과제를 착실히 수행했을 경우 이제 달라지는 미래상입니다. 크게 봐서 우리 사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OECD 선진국 수준으로는 가야 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40%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 효율화가 촉진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제 지방, 국가 경쟁력도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지역 주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본과 원칙이 존중되고 또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지방자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뒷받침하는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바로 우리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앞장서서 모든 주체들과 더불어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